강찬호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뭐 이 문제부터 직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좀 네. 언론사에서 좀 단독 보도로 나왔던 갑자기 보도가 나왔던 문제니까 이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전주지검이 지금 문재인 부부와 분다의 계좌 압수수색에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거주지, 별장, 사무실 다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분석 중인데 그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 여러 개를 발견했다. 5천만 원 친구가 보냈고 이 보낸 돈의 과정을 보니까 청와대 직원이 전달해서 김정숙의 친구한테 갔더라.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저희가 이걸 지금 보도를 했는데 뉴스 이겁니다. 그 김정숙 여사를 대신해서 어떤 A 씨라는 분이 있어요. 김정숙 여사 친구 A 씨라는 분. 이분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친구를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하면은 이분이 5천만 원을 무통장으로 다혜 씨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씨 친구가. 엄마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 딸한테 보낸 셈인데 그러면서 보낸 사람 명의를 그 A 씨 이름 옆에다가 김정숙을 병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 이름이 뭐 이영희라면 이영희 옆에 김정숙 이런 식으로 병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김정숙 여사를 대신해서 보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그 친구한테 내 딸한테 네가 좀 돈 좀 붙여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보자기로 그 돈을 이제 뭐 해서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 볼 때 이게 당연히 돈 세탁이라는 거죠. 돈 세탁 당연 아니 뭐 딸한테 엄마가 돈 보내는데 왜 굳이 자기 친구를 굳이 해가지고 현금을 거기다 보내가지고 이거 무슨 쌍팔년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더군다나 이게 영부인 아닙니까? 지금 뭐 디올백 지금 300만 원짜리 받았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당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 얼마입니까 지금? 300만 원 몇 배예요 지금? 예? 거의 8배 아닙니까? 38 얼마야? 이거 거의 뭐 10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0배가 넘네. 20배 가까이 되는 돈이네. 예. 그러니까 이런 돈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는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출판사, 문재인의 운명을 받는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 이것도 지금 다혜 씨한테 송금한 단서를 잡아서 관계사를 조사했는데 일단은 2억 원은 다혜 씨가 책 만드는데 참여했다. 그래서 2억 원을 줬다 그러는데 디자인 편집 이런 거고 나머지 500만 원은 빌려줬다라고 했습니다. 자, 빌려줬다라는 거. 저희 중앙일보에서도 지금 김만배한테 돈을 빌렸다고 한 기자가 지금 기소가 됐어요. 지금 구속영장까지. 신앙님 김만배 했을 때요. 대선계 여론조작 사건 했을 때. 빌렸다는 게 도대체 뭐 5천만 원 빌리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5천만 원 빌린다는 거는 담보 제공하고 그다음에 매달 이자 내야 돼요. 그럼 이자 지금 냈습니까? 그것부터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잣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지금 이걸 사실상 문다혜 씨를 매개체로 해서 문 대통령한테 사실상 준 돈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혜 씨가 가장 수상한 게 제주도 별장 이번에 얘기도 나왔지만은 계속 그 아버지 재직 중에 집을 옮겨요. 부암동에서 또 어디로 옮기는데 그때마다 더 비싼 집을 삽니다. 그런데 비싼 집을 사면 당연히 이제 그 원래 집 팔고 비싼 집 살 때 차액은 뭐 갭 투자, 전세를 드리거나 은행 또는 대출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 돈 어디서 도대체 나느냐.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이런 거 다 그냥 숨깁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거 언론이 파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대통령 가족 사생활을 왜 파냐, 뭐 신변을 왜 하냐. 지금 이 사람들 그럼 너무 웃기는 그럼 대통령 가족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 가족이고 대통령 가족이 누굴 만나서 뭘 받건 간에 니들이 왜 따지냐. 지금 문재인 청와대 문법으로 하면 김건희 여사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이 곽상도 전 의원이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2018년도에 7월 달에 태국에 가가지고 2020년 5월 때까지 약 2년 가까이 이제 거기 살았던 걸로 나와요. 근데 역대 대통령 가족 중에 이렇게 딸 또는 아들 뭐 해가지고 직계 자녀가 이렇게 아버지 재임 중에 외국 나가서 사는 거, 뭐 유학을 가는 거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사는 거, 그 다음에 거기 갔는데 더군다나 그 사위가 영어도 못하고 항공 경험이 없는데 완전히 그 관련도 없는 회사의 아주 고위 임직원. 듣기로는 지금 박석호 당시 타이스트 사장보다도 많은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 말을 안 하나요? 지금 대통령 부인 300만 원 그 명품백 받았다고 그렇게 거품 무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답을 안 하죠? 이래놓고서 무슨 놈의 먼지떨이니 그 정치보복이니 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 당연히 그 조사도 받고 국민한테 의혹을 규명하셔야 되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100배 1000배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너무너무 뻔뻔해요, 민주당.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네들이 한 거는 대들보같이 한 거에 대해서는 다 숨기고 대통령 신변, 가족에 대해서 왜 사생활에 간섭하냐 이따위로 나오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거는 그렇게 지금 난리치고 아예 뭐 특검을 하자 탄핵하자 지금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 공인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다 대고 먼지떨이 어디다 대고 정치 보복이야. 제가 좀 말이 격해졌습니다. 네. 예. 아니 출판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 인세를 주죠. 인세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8 내지 뭐 10% 정도 인세를 주는데 예. 문재인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조금 더 준다고 치고 인세는 문재인한테 줬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요. 네네네. 근데 문다에게 별도로 2억 5천만 원 빌린 것까지 포함하면 2억 5천을 줬다. 저는 디자인 비용으로 줬다. 제가 출판사 하면서요. 네. 여러 디자이너 비용을 주변 출판사들이 주는 걸 받고 디자인 업체들이 단가를 봤어요. 그래서 작게는 뭐 하나의 책을 만들면 300만 원부터 아주 몸값이 비싼 디자이너가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합니다. 맞습니다. 예, 조금 더 비싸셔서 한 2000 내지. 그러니까 책 하나 만드는데 뭐 편집하고 디자인 그 필요한 내지라든가 뭐 앞에 표지라든가 거기에 어떤 들어가는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한 비싼 정말로 비싼 몸값 디자이너가 2~3천만 원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요 문재인 운명 만들었다고 2억 5천을 줘요? 그리고 이 문다혜 씨가 디자인 계통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 기획사라고 그리고 있잖아요, 이분 원래는. 말이죠. 원래 직업이 일본인들하고 그 관광 무슨 뭐 이런 쪽 했어요. 가이드 통역 이런 쪽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반일 대통령 하는 대통령 아래 아버지 둔 사람이 대일 비즈니스 한 것도 참 뭐 대일 비즈니스 할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 직업하고는 그 아버지 평소 하는 말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제 그런 거 행동 그런 걸 했고 지금 대학도 지금 상당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 대학이요. 이 더 웃기는 거는 이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아니 지금 문준용 씨 어디 나왔는지 다 나왔잖아요. 건대 미대에 나오고 뭐 파슨스 나르당 뭐 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아들 딸 중에 어느 대학 안 나왔다. 뭐 예를 들어 김현철 고대 나왔다. 뭐 그래서 고대 사단이 문제된다. 그 대통령 아들 딸 대학이 알려져야 되는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뭡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민주당 뭐 문제 삼고 있습니까? 심우정하고 또 김건희 여사 오빠가 같은 휴문관 나왔다 그러잖아요. 동창이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 가족들 그 학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무슨 건대미대 인맥 있네? 근데 이것도 곡구식간대 인맥 있네 나올 거예요. 지금 곡구식간대인데 여러분 곡구식간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기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의 7월 또는 우길기가 그려져 있고요. 그랬죠. 그 밑에 후지산 밑에 우리나라 한자말로 국사, 곡구식간이죠. 나라를 지키는 사무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비사인데 일본은 무사 개념이기 때문에 나라 지키는 사무라이인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황국이에요. 그 교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황군의 너 어쩌고 하면서 황군을 기리는 내용이 가사 1절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우리 반일 대통령께서 그 딸이면 거기 나왔다.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했는데 한마디도 반박도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산케이에서 그때 이상한 무슨 불륜설 어쩌고 하니까 그 한국 지국장 연금했습니다. 일본 못 가겠잖아요. 아니 근데 산케이 지국장이요? 기억 안 나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산케이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때 허위 보도했다고 출국 금지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 결계가 있어야지. 이거 지금 반일 대통령 딸이 황군을 찬양하는 일본 우익대학 다녔다고 산케이가 보도했으면 사실이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왜 하나도 안 합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그럼 나왔냐 안 나왔냐만 묻는 한국 언론 질문에 확인이 안 된다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베일에 가려진 다혜 씨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거야 학교 문제지만은 지금 이거는 돈 문제입니다. 돈도 지금 청와대 돈이 들어간 거냐 무슨 뇌물을 받은 거냐 이런 의혹이 잔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로 적시됐지 않습니까? 네. 아마 수수는 근데 먼저 1번은 다혜 씨가 이제 먼저 또 지금 이제 사위에 남편은 뭐 또 전 남편이고 이혼했다고 굳이 지금 그러는데 이혼한 거하고 이혼하기 전에 부부로서 같이 지금 그 저지른 어떤 행각이나 의혹은 전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만약에 이혼했다는 거 강조하고 싶으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부부 합동으로 범죄해놓고 저 뭐냐 드러나면 얼른 이혼하면서 뭐 적어도 뭐 내 우리 집 중에 절반은 죄 안 지었다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저 뭐냐 그 일단 1번은 김이다 저 문다혜 그리고 2번은 지금 이제 검찰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 저 얘기해서 나오는데 김정수 여사도 요 문제로 타지마할이 아니라 요 타이 이스타 문제로 소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타이 이스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이 사건의 얼개는 이런 거죠. 뭐 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문다혜 씨와 그 남편 요 사람들의 생활비나 돈을 주기 위해서 이상직을 저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라는 관직을 주고 그리고 이상직이 취임한 지 한 서너 달 뒤에 이 딸 부부가 이제 태국 가서 전혀 본인들 경험도 없는 항공사 고위직을 하며 2억 얼마 이상의 돈을 이제 쭉 월급 형태 뭐 여러 가지로 받았는데 요게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 딸 부부가 타이스타 취업하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상직이 돈을 주면서 그 돈은 뇌물이고 이상직은 대신 관직을 받았다. 뭐 이런 게 이제 얼개인데요. 그러면 이상직과 청와대의 이런 그 하여간 정말 그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관계, 거래 관계, 이 거래가 어떻게 성립했느냐? 이 끈이 김정수 여사하고 이상직 의원하고 친분이 있었다. 예. 그래서 뭐 전주 관광도 같이 갔다 일부 지금 의원 기자들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주 관광 뭐 전주 때도 이제 갔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둘 사이에서 이제 얘기가 오가면서 이 사이에 지금 대통령 다른 측근 이런 측근들이 지금 거기에 개입했다. 거기에 지금 민정실에 누가 개입했다. 또 대통령 아주 유명한 측근 누가 개입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거간 역할을 해가지고 이루어졌다라면은 이것은 이제 그 구체적인 정황은 김정숙 여사가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가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뇌물 거래에. 예. 그러면 이 부분 관심이 가는 게 김정숙의 친구가 문다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5천만 원 해줬다. 그런데 그 돈이 청와대 직원이 보자기로 써가지고 김정숙 친구한테 전달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그 의상비와 관련해서는 2명의 인물이 청와대 직원이 그렇죠. 네. 나왔었죠. 네. 양인혜 씨하고 유성화가 나왔고. 그렇죠. 네. 네. 문다혜 계좌를 통해서 돈 거래도 양인혜 씨와 유성화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이번에 5천만 원. 네. 직원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5천만 원을 김정숙 친구에게 전달했다. 이 직원이 양인혜에 쓰일 가능성도 또 있겠네요.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예. 네. 누구라고 정확히 아직은 이제 확인이 안 됐지만, 예. 네. 이런 돈심부름을 하려면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또는 혈연이나 학연이냐 또는 또 자기 어떤 오래전부터 좀 알고 지내던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이게 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썼을 것이다.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전주지검이 압수수색한 곳 중에 하나가 제주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네. 제주별장에 원 소유자를 찾아서 매매 거래를 꼭 추적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3억 8천에 문다혜 명의로 지금 이전이 돼 있더라. 네. 이것까지 확인됐고 원 소유자가 송기인이다. 송기인 신부다 이렇게 하겠는데 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제주 별장, 뭐 별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림읍 협재리로 나와 있는데 뒤에 주소까지 아까 우리 댓글에는 써준 분이 자세히 있더군요. 한림읍 협재리 뭐 14 몇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외진 곳이 아니라 상당히 제주에서 중심가라고 하는 걸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 3억 8천보다는 훨씬 더 호가를 한다. 사실은.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3억 8천이 줬으면 송기인 신부가 뭔가 이 문제, 하여간 시세와 차이가 나는 이 문제가 하나 들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기 그 집을 줬다면은 그건 또 뇌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하여간 의혹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송기인 신부가 걸렸다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저는 다들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송기인 신부가 과연 진짜 정말 그 집주인이 맞느냐 아니면 또 명의만 빌려주고
하도 저쪽 사람들은 이상한 게 지금 왜냐면 다혜 씨의 경우에 이제 가장 또 의심이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을 계속 이제 상향으로 바꿔요. 싼 집에서 비싼 집, 비싼 집에서 더 비싼 집으로 바꾸니까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차액이 원천이 안 나와요. 지금 30대 일반적인 우리나라 지금 영끌하는 우리 우리 국민들 집 하나 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서울에 요지에 사기가 얼마나 근데 이 사람은 보면은 지금 서울에서 계속 지금 집을 옮기고 더 비싼 집으로 가고 또 지금 재개발 무슨 정보도 미리 들었는지 그 개발 직전 개발 근처 아닙니까? 개발하는 데이죠. 이런 데로 쭉 했는데 그 차익이 계속 안 나와서 이 문제도 계속 지금 사실은 저를 비롯한 언론이 또는 이제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이걸 추적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해명이 없어요. 아니 간단하게 아니 그거 그때 갭 투자해서 샀다. 전 그때 누구누구한테 전세 줬다. 아니면 무슨 은행에서 뭐 융통을 했다.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죠? 그것도 문제인 거죠. 이거야말로 아까 말한 대로 그 명품백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용산이 지금 대답 안 하고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걸로 다 바로 탄핵 걸자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정도 다 탄핵 민주당 기재했더라면 이거 다 탄핵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송기인 신부와 문재인의 특수인 관계라고 좀 사실은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저희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될 때 그때 또 이 문재인 후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친문 기자들도요. 되게 사람 가리거든요. 되게 사람 가리고 이제 낯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이 어려운 정치인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친문 기자들이 내가 좀 문재인 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송기인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루트군요. 네, 송기인 찾아가서 지금 우리 문 대통령 그때는 문재인 후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문 후보 요즘 어떠세요? 뭐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알아 하다가도 뭐 한두 마디 해주면 뭐 송기인 요즘 해문자 가게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른바 찐문이신데 이런 사람이 지금 과연 그리고 송기인이라는 분이 친문이 노무현 문재인 친한 분인데. 이분 뭐 이제 상당히 청렴하고 당연히 신부니까 청렴하고 또 이분이 나름 할 말은 하고 뭐 이런 식 좀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과연 저렇게 제주에 저런 집과 그다음 또 그런 걸 시세에 안 맞는 가격으로 넘겨준 정황은 좀 누가 봐도 굉장히 좀 평소 송기인 신부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문다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이 피의자로 딱 적시됐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은요. 문재인 피의자는요. 전주지검에서 올 초부터 거론됐어요. 아 그랬어요. 그때 기자들한테는 이창수 당시 지검장이죠. 뭐 이런 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피의자다. 피의자인데 다만 이게 뇌물죄인지 제3자 뇌물죄인지 요거는 이제 어느 걸 적용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경우도 피의자다. 그 타이밍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이 또 아주 가증스러운 게 뭐 수사 이렇게 오래 4년이나 지난 걸 4년이나 지난 거면 지금 MB 다스는 몇 년 된 거예요. MB 다스는 몇 년 된 거고 아니 그리고 본인들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 미래는 없다며. 그러면 4년은 역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 지금 잣대대로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난리를 치시는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나마 또 백보를 양보해서 4년이 왜 흘렸냐? 상당 부분은 민주당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고발이 돼가지고 그때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검찰이 봐도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하다 보니까는 솔직히 수사하기 싫었겠죠. 근데 여기저기 정황이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소하고 하다가 했지만은 요 문제 이 타이스타 문제 요거는 질질 끌었어요 그때 전주지검장 아주 친문으로 악명 높은 지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이거저거 요리조리 피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느릿느릿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곽상도 의원이나 조수진 의원 같은 사람이 항의 방문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질질 끌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그렇게 오래된 걸 왜 파뜨리는데 항상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뻔뻔하고 위선적이야.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가닥이 지금 뇌물죄 적용으로 지금 가는 것 같다.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제3자 뇌물이 이제 의율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제3자 뇌물은 의율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민주당이 그렇게 적용하려고 막 난리친 경제 공동체. 여기 똑같이 부메랑으로 오는 거죠. 자, 문다혜 씨가 2020년 5월인가 이제 들어온 다음에 그 직후에 지금 이혼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지금 이혼한 지 3년이나 됐다고 지금 떠들잖아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2022년이나 늦어도 2021년 연간에 이혼을 하였고, 그러고 나서 문다혜 씨는 청와대에 살았어요. 네, 그랬죠. 말이 되는 겁니까? 저렇게 지금 쫙쫙쫙 상향으로 해서 집 투자도 많이 한 사람이고, 30대인 사람이 더군다나 독립생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공개 때도 딸 재산은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할 수 없었겠죠. 공개한다면 또 바로 이런 문제들이 나왔겠으니까. 그러니까 독립생계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30대부터 다 큰 딸이 왜 엄마 아빠 집에 엄마 아빠 집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잠시 임무를 수행하라고 5년만 거기 머물라고 한 공무 관사인데 들어가서 살았죠. 예,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 그럼 거기에 산 거 자체는 그럼 독립생계 아니니까 경제공동체 맞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찰이 경제공동체라는 걸 해서 바로 뇌물죄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수사 질질 끈다는 논리 중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이번 검찰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 체제인데 수사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요 타이스타 문제거든요. 결국 이제 타이스타라 이 사건의 얼굴은 간단합니다. 그냥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위가 어떻게 저런 벼락 출세를 했냐 이거잖아요. 요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 그 회사의 형식적인 오너는 박석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박석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항공업계에서 표 파는 사람이에요. 에이전트라고 티켓 에이전트예요. 이 사람은 무슨 항공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시다시피 그 이제 부스 내서 이제 계속 타이스타 이번에 뭐 서울 방콕 떨이 뭐 이번에 그래갖고 30만 원 파격 뭐 며칠 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그 표 파는 분이에요. 그 표를 파는 분인데 어느 날 이상직 의원이 야 이제 그때는 이스타 이제 오너죠. 창업주죠. 근데 그 이번에 이스타에 들어올 돈이 얼마였지? 70억 정도.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현지 티켓 에이전트라는 거는 태국에서 거기서 이제 한국 오려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표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돈을 받아요. 미리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갖고 있습니까? 그건 태국 에이전트 박석호 씨가 갖고 있죠. 그러다가 얼마 이상 쌓이면은 그거를 서울 이스타 본사에 송금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타 입장에서는 미리 비행기 태워주고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뒤에 후불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타 입장에서는 미수금인 겁니다. 항상 미수금이 매달 뭐 수십억씩 발생을 해요. 그런데 한 70억쯤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상직이 명령을 합니다. 이거 서울 이스타에 보내지 마. 왜요? 이걸로 너 거기서 회사 만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보면 완전히 이상직의 회사라고. 이상직이 심지어 자기가 만든 회사긴 하지만 엄연히 회사가 받아야 될 돈을 회사로 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네가 그 돈 갖고 딴 회사 만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횡령배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횡령배임도 횡령배임이지만 타이스타가 결국 누구 거냐? 완전히 이상직이가 실소유주다. 지금 이상직이 빠져나가는 가장 원래 이 사건의 핵심은 나는 타이스타랑 아무 관련이 없다. 왜냐면 서류상으로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번 타이스타 사진 나온 거 한번 보시죠. 이스타항공하고 다 똑같아요. 로고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그 유명한 삼성 로고 있잖아요. 이렇게 타원형 안에 있는 거. 삼성인데 삼성하고 타이 삼성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타이만 들어가지 똑같은 삼성 로고가 있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태국 자회사인가 보다 내지 뭐 현지 법인인가 보다 생각하지 그걸 누가 세상에 이걸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똑같은 로고에 거기 직원들 유니폼, 업무 매뉴얼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재정 구조 everything 다 이스타하고 똑같거나 종속된 구조인데 이 사람들 지금까지 특히 언론, 야당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추적할 때 일관되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다. 단지 항공기 리스 지급 보증만 해줬다. 아니 전혀 관련이 없는데 항공기 리스 지급 보증이 대부분 다 항공기라는 게 항공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비싼 물건이라서 항공사들이 리스를 합니다. 근데 리스를 할 때 당연히 보증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증을 하려고 그러면 그 상당히 물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 보증을 이스타가 서준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완전히 종속 관계거든요. 그런데도 부인했어요. 관계 없다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검찰이 그래? 그러면 끝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이 기소를 한 거예요. 이상직을 타이스타 배임 행력으로 걸었는데 법원이 100%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로소 그게 인정이 된 겁니다. 법원에서 1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박석호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유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상직도 거기서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이 회사는 사실상 실소유주는 이상직이다라는 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럼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상직 회사니까 이상직 회사에 이렇게 정말 영어도 안 되고 항공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왔다는 거는 이상직이가 시켜준 것이다. 이상직 너는 왜 시켜줬냐? 근데 너 그 직전에 엄청난 관직을 차지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니까 요거까지 검찰이 기다린 시간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고 질질 끌었다. 무슨 4년 만에 번지를 떤다.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네. 자, 먼저 이 사건 먼저 살펴봤고요. 네. 오늘 좀 단독 보도가 나와서 특종형 단독 보도가 나와서 이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